네, 안녕하세요. 더블업 시작하겠습니다. 빈센트와 편다송입니다. 지금 9시 34분인데요. 시장 상황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조금 쉬어가고 있습니다. 0.8% 하락한 8,650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9시 30분경에 상승 전환해서 지금 0.3%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 수급 보시면요. 오늘은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 개인은 1조 4천억 원가량 순매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종목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종목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엇갈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2.5%가량 하락하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0.5%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는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어제 상승했던 방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도 2%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종목 보시면요. 오늘 반도체 소부장주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원익 IPS가 어제 차익 실현으로 급락한 후에 오늘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시장 상황 잠시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분을 모셨습니다. 네. 소연철 교수님 아시나요? 저야 뭐 친하죠. 그렇죠. 오늘 이분 모시고 네, 시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3프로 이 시간대는 처음인가요? 네, 이 시간대는 처음입니다. 네. 그럼 시청자분들이 우리 소 교수님은 모르겠구나 잘. 한번 제가 소개 좀 시켜주세요. 네. 저 신가대학도 나왔었고 그럼요. 사실은 네. 제가 3프로에서는 국제 정치 얘기만 하다가 네. 최근에 이제 제가 원래 테크 애널리스트여서 네. 요즘은 이제 뭐 반도체뿐만 아니고 제가 요즘 제일 관심이 많은 게 우주입니다. 우주요? 우주요? 네, 우주 방산. 그럼 오늘 반도체랑 그러니까. 우주도 질문 드려야겠네요. 네. 네, 교수님께서 요즘 한국 시장을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다라고 네. 보고 계시는데 전반적인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사실 1년 전을 생각해 보면은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적자였거든요. 근데 이게 적자가 흑자 전환한 게 작년 3분기 한 8월 말 9월부터 러시 오더가 됐는데 핵심은 뭐냐면 미국 빅텍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죠. 그들이 투자 금액이 작년에 대략 한 4천억 달러였는데 올해 7천억 달러 거의 2배 이상 올라가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갑자기 러시 오더가 온 거죠. 아마도 1년 전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에서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 예측을 못 했는데 네. 이 변화의 핵심은 미국의 빅텍들이죠. 특히 저는 가장 주목하는 사람이 엔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입니다. 그 엔스로픽이나 클로드가 그게 사실 엄청난 성능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B2B 쪽에서. 그 원래 이제 오픈 AI는 B2C 쪽에 이제 소비자들의 강점인데 엔스로픽은 기본적으로 기업 향해 굉장히 강점이 있거든요. 거기가 재밌는 게 뭐냐면 엔스로픽은 AI 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AI 헌법. 헌법. 네, 그래서 보안이 굉장히 AI 헌법이 있습니다. 다리오 아모데이가 원래는 오픈 AI의 그 기술을 총괄했던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샘 얼트만이랑 정책에 대한 어떤 방향에 대한 의견차로 본인이 나와서 만든 게 엔스로픽이고 엔스로픽이 지금 뭐 사실은 흑자를 좀 먼저 기록했죠. 그쵸. 오픈 AI는 언제 흑자될지도 사실 좀 있고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보안이 강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 기업 향해서 엄청나게 매출을 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도 그게 너무 제가 쓰는 게 프로가 100불이던데 월에. 예. 네. 그 좀 할인 좀 깎아주시면 안 돼요? 비싸네요. 네, 좀 비싸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클로드가 압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다리오 아모데이가 혼자서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여동생이 있는데 네. 여동생이 영문학을 전공한 문학 전공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 뭐랄까 그 엔스로픽 관련된 거는 얘네들이 어마어마하게 뭐 쉽게 말하면 미국에 있는 뭐 큰 메트로폴리탄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다 그 학습이 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보다 더 자연어에 가까운 게 결국 클로드일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이 가장 큰 뭐 제가 봤을 때는 오픈 AI가 열었지만 실제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까지 어마어마하게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이끈 거는 사실 저는 다리오 아모데의 역할이 가장 컸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우리나라 반도체 정말 대단한데 네. 네. 메모리 반도체는 종속 변수예요. 아하. 독립 변수가 아니잖아요. 독립 변수는 미국의 AI나 빅텍들이 이렇게 끌고 가고 데이터 센터 짓고 거기에 우리 HBM이 들어가고 ESSD가 들어가는지 우리가 스스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하. 그래서 우리가 미국 주식보다 밸류에이션이 낮을 수밖에 없다. 그건 어떻게 보면 저는 그건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바뀔 건 뭐냐면
파운드리 비즈니스가 여전히 삼성전자 파운드리 적자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흑자 전환하고 그다음에 로직 반도체 설계 이게 돼야 우리나라가 균형 잡힌 반도체가 되는 거지. 펩. 예, 지금이야 뭐 주가가 좋으니까 다들 뭐 메모리 하지만은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흔히 주식시장에서는 소버린 AI 아니면 네. 그쪽으로 가닥이 잡힌다 이렇게 보시는 근데 거예요. 뭐 소버린 AI 해도 데이터 센터를 우리 거를 만드는 거잖아요. 네. 뭐 그래서 거기에 각종 메모리 반도체도 들어가고 하는데 AI 칩을 지금 우리 비상장 업체들이 하고 있는데 물론 제가 볼 땐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메모리 그 비메모리 설계 쪽 뭐 이쪽에 저희가 약하죠. 단적인 예가 뭐냐면은 AP 설계 능력이 삼성전자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대만 그 미디어텍보다 우리가 마켓쇼가 많이 떨어져요. 아하.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 돈 많이 벌고 좋다. 당군일의 최대 영업이익은 맞다. 근데 우리가 이 반도체에서 균형 잡히게 가야지. 이게 또 이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끌고 가는 나침판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배에서 잘 노를 짓는 노 젓는 정도 사람이지 실제로 선장 역할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물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 밸류체인 상에서 앵커링을 못 하고 있으니까 종속 변수라는 게 앞단에서 흔들리면 어떻게 손쓸 겨를 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렇죠. 예를 들면 빅텍이 지금 전력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네. 왜 심각하냐면 버지니아나 이런 데가 사실 데이터 센터가 많이 들어갔는데 미국은 전력이 우리처럼 한국 전력 있는 게 아니에요. 민간 전력 회사예요. 네. 전기 요금이 15% 20% 올라가서 오하이오라든지 버지니아에 있는 그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반발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럼 전력 확보가 만약에 미국이 제가 볼 땐 계속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계속 전기료가 올라가면 본인들이 생활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데이터 센터를 내가 이렇게 청사진을 그려놔도 못 짓는 거죠. 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AI가 슈퍼 사이클로 굉장히 오래 갈 거지만 네. 바로 완샷에 가는 게 아니라 업앤다운이 있다는 게 결국은 중간중간 캐즘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 인프라가 안 된 상태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원자력 발전 많이 짓겠다.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미국에서 문 닫았던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재개해서 쓰겠다고 하는데 네. 사실 그게 시간이 좀 꽤 걸리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결국 뭐냐면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쪽에 우리가 주체적인 역량이 없으면 사실 뭐 빅텍이 만약에 캐펙스 컷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뭐 우리가 지금 말하는 저도 이렇게 좋게 얘기하지만 언제 어떻게 될 수가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럼 우린 지금 노를 열심히 저어야 되나요? 지금은 노를 져야 되는데 네. 우리도 이제 선장 같은 역할을 하거나 이런 역할이 되려면 네. 우리가 소버린 AI가 사람들이 그런데 결국 우리가 AI 칩을 설계를 할 수가 있어야 되죠. 결국은 제가 스페이스 X를 일론 머스크를 대단하게 보는 게 뭐냐면 그분이 우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XAI도 있고 네. 테라팹을 짓고 본인들이 AI 칩을 만들어서 테슬라에도 AI 칩 집어넣어가지고 풀 FSD 이번 요즘 14 버전 보시면은 엄청나게 지금 성능이 개선됐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좀 재밌는 게 뭐냐면 한국에서 수입차 1등이 벤츠나 BMW가 아닙니다. 올해 3월부터 역전이 됐어요. 어디?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네. 1등이에요. 그 얘기가 뭐겠어요? 우리 30대, 40대 젊은 분들은 아제차인 독일차를 안 사고 테슬라를 하는데 그 핵심 뭐냐? 승차감도 물론 무조건 전기차가 좋은데 네. 거기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율주행 기능이 지금 엄청 업그레이드 됐어요. 네. 그게 다 반도체 기술에 연결돼 있고 궁극적으로는 스타링크랑 다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네. 제가 그래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시간의 문제지 스페이스X가 미국의 최고의 기업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4위까지 올라갔던데. 네, 뭐 근데 사실 그게 수급 물량이 네. 4%밖에 안 돼요. 그래서 유통 지금 물량이? 예, 이거 전체 시가총액 4%밖에 없고 지금 락업 걸린 물량들이 풀리는 게 9월 초부터 풀릴 거예요. 네. 9월 초입니까? 예. 1년이 한 86% 되나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일론이 그거는 이제 그거죠. 이게 차등 의결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40몇 프로 제가 정확한 건 또 따져봐 40몇 프로인데 미국은 포이즌 필이라고 차등 의결권이 있어요. 이 한 주여도 내가 의결권을 3개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쿠팡이 그런 구조거든요. 김범석 의장이. 네. 지분이 15%여도 자기가 결정하는 거는 뭐 50% 60% 되는 거니까 결국 일론 머스크가 제가 봤을 때는 그 빼고 나머지 50% 물량이 연말까지 최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주 못 사가지고 굉장히 괴로워하신 분 많이 계시잖아요. 그 괴로워하실 필요 없다. 좀 기다려라. 지금은 수급이 적기 때문에
사실 펀더멘털 중에 수급 앞에 장사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량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저거 같은 사람 모두 다 스페이스X 좋아하는 사람밖에 없고 물량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스페이스X가 시총 4위까지 갔는데 제가 볼 때는 9월 정도 지나서 락온 물량이 풀리게 되면 또 물량 앞에 장사 없다고 네. 아마 스페이스X가 살 기회를 줄 거다. 그러면 제가 볼 땐 올해 연말 정도에 되면은 스페이스X가 생각보다는 싼 가격에 네. 살 수 있다. 결국 주식이 좋은 회사도 중요하지만 좋은 주식이라는 거는 가치보다 밸류에이션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네. 수급이 그걸 받쳐줄 거니까 우주 뭐 스페이스X 못 타서 안달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하반기로 갈수록 그 기회가 있을 거다. 투자 시계를 좀 길게 가자라는 말씀인데 예, 그러면 예. 하반기에 그렇게 스페이스X 관련된 물량 이 회사가 20년 넘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물량이 나오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물량이 나오면 우리 외국인 수급 국내로 들어오는 여전히 또 이탈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이 걱정인 거예요. 제가 9월부터는 약간 걱정되는 게 뭐냐면 너도 나도 X 살 것 같거든요. X 사면은 고민할 게 없어요. AI 있죠. 네. 그 다음에 우주 스타링크 있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스타쉽이에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미국에 지금 현재 스타링크가 인공위성이 10,000개가 떠다녀요. 네. 이번에 이란 전쟁에 이란 지도부 48명 완샷에 다 제거를 했잖아요. 그 폭사. 그게 스타링크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저는 전쟁 양상이 이번에 이란 전쟁에서 뭐 이제 끝났지만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지도부를 완샷에 한 번에 다. 네. 그게 결국 뭐냐면 인공위성이 떠다녀 다니면서 그 정보를 다 받고 AI가 판단해서 네. 정확하게 정밀 타격을 한 거죠.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나라 방사는 네. 그런 기술에 근접해 있는 겁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생각보다는 기술이 많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스펙스는 네. 비교 불가. 그거는 뭐 이건 뭐 어나더 누구랑 레벨? 어나더 네, 레벨 좀 이거는 다른, 뭐 네. 예, 근데 결국은 쌓아 올리는 발사체 기술인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뭘 만들죠? 현무5라고 지대지 미사일을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게 1000km까지 갔다가 내로 꽂을 때 마하 10으로 꽂아가지고 그게 전술핵과 버금가는 걸 갖고 있는데 거기에 탄두가 들어가면은 미사일이지만 여기다 위성 실어버리면은 하늘로 쏘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판 스페이스 X라 그러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한국판 스페이스 X라고 하는데 물론 스페이스 X 대비는 격차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는 저희가 아마 탑일 겁니다. 발사체 기술로는 네. 미국 제외해 놓고는. 그럼 그것도 하나 말씀해 주세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얘기했으니까 카이를 사는 거는 어떤 전략적 판단이고 주가 측면에서는 누가 승자예요? 저는 궁극적으로는 이번에 이란 전쟁 뭐 아시겠지만 안 끝난 분이 굉장히 많았지만 저는 끝난다고 봤고 끝났고 그 다음에 끝날 전쟁이 러우 전쟁일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러우 전쟁 핵심 뭔지 아세요? 스타링크예요. 우크라이나가 스타링크를 못 쓰면 저기는 이미 전쟁에 러시아한테 끝났을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은 러우 전쟁 끝나게 할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결국은 제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보고 있는 거는 결국은 그쪽이 그 발사체 기술이 있고 재밌는 게 뭐냐면은 누리호에 들어간 위성을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카이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카이가 결국은 뭐냐 모르겠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5% 지분 신고까지는 저도 들었는데 네. 궁극적으로는 누가 카이를 인수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카이가 굉장히 잠재력이 높다고 보거든요. 네. 아까 제가 말씀 러우 전쟁 끝나면 육상 방사는 조금 모멘텀이 꺾여요. 육상은 네, 육상이라는 게 뭐 전차, 탱크. 그 다음에 뭐 탱크, 뭐 전차, 그 다음에 장갑차, 그 다음에 다연장 로켓, 네. 그다음에 청무, 네, 뭐 1분에 12발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조금 뭐 좀 모멘텀이 꺾이겠죠. 그 뭐 실적은 되게 좋을 거예요. 어차피 유럽 국가들뿐만 아니고 지금 뭐 인도도 지금 K9 자주포 산다고 지금 엄청 주문이 밀려 있는데 중요한 네. 건 주가는 모멘텀도 중요한데 그 모멘텀은 저는 해양, 구축함이라든지 이지스함 그리고 저는 우주 쪽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핵심이 카이고 카이가 사실 KF-21이 우리 생각보다 엄청나게 좋은 전투기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길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지상 방송보다는 공중 방산이 훨씬 더 낫고 공중이 되면은 우주까지 연결이 되겠죠. 네. 그래서 뭐 그런 관점에서 뭐 카이가 롱텀 베이스로는 굉장히 좋을 거예요. 아마도 지금은 카이가 이슈가 뭐냐면 네. 얘네들 제가 좀 저도 아이러니한데 공대공 미사일이 비행기가 비행기를 쏘는 거 공대지 비행기가
땅을 그 육상을 쏘는 그 미사일이 우리가 준비가 좀 안 됐어요. 그래서 독일 거를 사갖고 쓰는데 네. 그거가 5년 내에 다 장착이 되면은 내재화가 된다는 거죠. 내재화되고 근데 카이가 또 중요한 건 A사 레이더가 중요합니다. 네. 그게 반도체로 돼가지고 적기를 다 탐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여쭤보려고 네. 했어요. 사실 지금 우주를 바라보면서 공군, 육군 봤을 때 러우 전쟁이 끝나면 이제 공군 쪽에서의 방산이 하이라이트가 될 거라는 말씀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결국 정밀 타격과 학습과 추론과 결정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왜 계속 반도체로 읽히죠? 그럴 수밖에 없죠. 모든 무기의 핵심은 그 반도체에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원래 이 반도체가 미사일에 탑재된 게 1980년대 후반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미국에서 그 베트남 전쟁에 2차 대전보다 한국 전쟁보다 엄청나게 많은 폭탄을 미사일을 공대지 미사일을 쐈는데 네. 별로 명중률이 낮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에 베트남이란 전쟁 종결할 때 미국이 정말 사상 최대의 폭격을 했는데 생각보다 북베트남이 별로 피해를 안 봤어요. 그러니까 뭐 앞에 있는 건 다 무너졌어. 그 북베트남이 다 지하로 땅굴로 차고 들어갔거든요. 네. 그것까지 안 된. 그래서 미국에서 1980년대 반성한 게 뭐냐? 왜 미사일 정밀도가 떨어지냐? 반도체가 안 들어갔다. 네. 그래서 미사일에 반도체가 탑재해서 첫 전쟁이 뭐냐면 제1차 걸프 전쟁 1991년도. 네. 그때부터 이제 들어가면서 미국의 모든 무기 체제는 다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는 여기 인터넷, 그 다음에 여기 LCD 이거 다 미국 방산에서 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페이스X가 정말 강점 있는 게 뭐냐면은 스타실드를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군사 기술을 하면서 그게 민간으로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전쟁이 일어나면 두 가지가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결국 뭐냐면 기계 산업이랑 네. 그 다음에 바이오 의료 쪽이죠. 왜냐면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거기에 각종 약들을 막 시험도 막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때보다 가장 많이 발전하는 게 그다음 기술 쪽이랑 그다음에 의료 쪽에 많이 발전하죠. 근데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이란 전쟁 향방에 따라서 우리 코스피가 좌지우지 될 것이다라고 예, 예, 하셨는데 예. 이란 전쟁이 어쨌든 끝이 났잖아요. 예, 예. 그럼 우리 코스피는 여태까지와 비교했을 때 수익률을 더 내다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태까지와 비교했을 때는 수익률 생각은 조금 기대는 낮춰야 될까요? 이제 반도체가 삼성이랑 SK 하이닉스가 네. 전체 뭐 삼성 전기까지 포함해 버리면 전체 시가총액이 정말 50% 넘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의 수익률은 눈높이가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계속 자기가 올리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엔 제가 볼 때는 러우 전쟁 끝내고 그 다음에 북한이랑 결국 저는 협상에 들어간다고 보고 있어요. 그거를 원래는 제가 생각에는 올해 2월 말 정도 생각했었거든. 원래 이제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이 그렇죠. 올해 2월 말인가 네. 3월 달이었었는데 그때쯤에서 북한을 뭐 김정은이랑 만날 거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이란 전쟁이 딜레이가 됐잖아요. 북한이랑 협상에 들어갈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사람들이 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좋아할까요? 전혀 아니죠. 북한을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과 미국이 관계 정상화가 되면 네. 결국은 뭐냐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 걸 억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땐 트럼프 대통령이 큰 그림은 그쪽으로 간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은 일단 어쨌든 이란 전쟁 끝나자마자 갑자기 자기 X에다가 김정은이랑 싱가포르에 만났던 사진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를 의미를 좀 보셔야지. 아무 말도 없어요. 그거 사진 하나 쫙 올렸자는 그러니까 이제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 EJ 한다는 거죠. 중국을 북한으로 이제 견제한다. 뭐 견제라기보다는 뭐 이게 북한을 갖고 최소한 북한이 중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죠. 물론 견제라는 거는 그건 조금 앞서 나간 것 같고 네. 결국 뭐냐면은 북한과 수교를 맺게 되면 북한이 사실 중국을 그닥 좋아하지 않거든.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왜 갔는지 아십니까? 안달이 난 거예요. 아하. 오히려 북한이- 중국이요. 오히려 중국이 안달이 났죠.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혈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북한과 혈맹이 됐죠. 네, 왜냐하면 북한과 러우 전쟁 때 러시아가. 파병이 네네. 가서 15,000명이 가서 뭐 몇천 명이 죽거나 다쳤으니까. 그리고 지금 러시아랑 경제협력도 저는 결국은 많은 북한의 노동자들이 원래 중국에서 다 북한을 송환시켰거든요. 그 인력들을 지금 러시아로 러우 전쟁 끝나면 엄청나게 많은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작년에 뭐 김정은이랑 같이 정상회담 했을 때 찍었던 뭐 발자국 이런 거 다 지워버렸거든요. 네. 갑자기 스탠스가 바뀌었어요. 왜냐면 러시아랑 관계가 좋아지니까. 그리고 만약에 저는 그거죠. 딱 보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랑 둘이 정상회담을 앞서서
먼저 갔다. 근데 항상 그랬어요. 그 북미 정상회담 2018년도 할 때도 시진핑 주석이 먼저 김정은이랑 만났거든요. 그걸 보면 공유하는 지금 거군요. 예, 그러니까 그 궤적은 제가 볼 때는 흐름은 비슷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반도체 좋죠, 여전히. 제가 네. 볼 때는 스펙스 락업 물량 나올 때까지는 여전히 좋다. 그게 9월쯤이라고 네. 말씀하시죠? 예, 9월 2일인가 뭐 정확히는 따져봐야 되는데 하여튼 2달 동안은 여전히 반도체가 좋은데 요게 이제 아마 주도주가 바뀔 수도 있는 게 뭐냐면 결국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제 두 개 보는 섹터가 두 개거든요. 네. 철강이랑 네. 조선업을 보고 있어요. 아하. 철강을 왜냐하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북미 관계가 개선이 됐을 경우에 철강 수요는 분명히 늘어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나라 대미특별투자법이 이제 3,500억 달러 국회 통과되고 네. 이제 집행이 될 거잖아요. 네. 그 중에 1,500억 달러가 조선입니다. 미국이 지금 아스카. 예, 마스가인데 지금 미국이 어느 상태냐면 중국이랑 지금 태평양 쪽에서 해군력에서 뒤지고 있어요, 많이. 그리고 미국 군함들이 엄청 노후화가 많이 됐고요. 그러니까 미국 지금 조선소가 거의 지금 전 세계 생산 물량이 1%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핵 추진 잠수함이 수리가 안 돼요, 미국이. 그러니까 한국의 조선이 미국의 수군, 해군을 예, 해군을 이제 재무장. 뭐 도와줄 수밖에 아니 그 우리가 도와준다는 게 아니라 미국이 지금 그걸 수리가 제대로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이미 미국의 원래 군수함 같은 경우도 한국에 맡기지 않았거든. 그 맡겼고 네. 그다음 미국 해군 장관이 이미 2년 전에 하나오션이라든지 HD 현대중공업 미국 해군 장관이 직접 나타난 경우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1년 동안 조선업이 안 좋았죠. 왜냐면 반도체가 좋고 조선업은 상대 주가 추이 보면은 그냥 플랫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마스가가 이제 종식으로 이제 통과된 게 중요한 그게 이제 집행이 되기 시작하면은 제가 볼 때는 조선업이 수혜 있고 조선업이 좋아지면 후판도 많이 팔리니까 철강. 그리고 철강은 또 뭐냐면 북미 관계가 개선되면은 결국 인프라 투자의 가장 중요한 게 철근이나 이런 쪽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조선이랑 철강 쪽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뭐 영원한 주도주는 없습니다. 주도주는 이제 바뀌는 건데 그게 항상 제가 말씀드린 그 지정학적인 변화인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미뤘던 북한과의 숙제를 본인 임기 때 끝내려고 할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눈여겨 보시면은 투자의 네.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네,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지금 다양한 산업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럼 교수님의 탑픽은 뭔가요? 저요 스페이스 X인데요. 아, 그럼 그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스페이스X 관련돼서 한국에 뭐 지분 투자를 했던 미래에셋 증권, 네. 벤처 네. 투자, 네. 더 나아가서 부품으로 했던 스피어랑 알맥 등등 있는데 이 밸류체인 상에서의 한국도 괜찮습니까? 아, 그게 뭐 있긴 있죠 기술이. 근데 그 정도 실적을 뭐 쉽게 말하면 HBM 같은 건 아니죠. 네. 그래서 그렇군요. 제가 네. 스페이스X를 조금 지금 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못 들어가도 분명히 락업 물량이 풀리게 되면은 어떤 기회가 있을 거다. 투자자 네.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FOMC도 있고 7월 예. 초부터 이제 실적 발표도 예, 예정되어 예. 있는데 그럼 투자자분들이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심플하죠.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미국 30년 금리 5% 넘어간다 해서 많은 분들이 물가 우려했잖아요. 오늘 유가 보세요. 70불대 중반까지 빠졌어요. 네. 더 빠질 겁니다.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죠. 저는 유가는 철저히 제가 책에도 항상 쓰지만은 유가는 결국 정치적인 이슈고 미국이 지금 뭐죠? 베네수엘라 세계 1위 원유 매장 국가는 베네수엘라입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시간이 많이 돼갖고 저도 유가가 상당히 내려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수혜받을 그런 업종이 우리가 코스닥 바이오를 떠오르잖아요. 바이오는 안 될까요? 아, 그것도 될 수 있죠.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떨어져야 바이오가 움직일 거 바이오가 많이 소외가 많이 됐잖아요. 반도체 올라가면서. 그리고 이제 유가가 빠지게 되면은 전력 뭐 같은 뭐 예를 들면 그것도 사실 유가 연동돼. 왜냐면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 때 아직도 여전히 원유를 사갖고 전력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유가 하락 수혜주들을 눈여겨 보셔야 된다. 생각보다는 올해 연초에 50불대 중반이었거든요. 저는 러시아랑 전쟁까지 끝나면 그동안 묶여있던 베네수엘라, 이란, 러시아 나온다는 원유가 거죠.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인프라가 뭐 파괴돼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많이 빠질 거예요. 그 부분은 되게 중요한 하반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현철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